자, 지금 뭐 9월 A매치 2연전이 이제 마무리되면 10월 1일에 바로 북런던 더비가 있습니다. 이 토트넘과 아스날의 이제 중요한 경기가 있는데,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토트넘 선수들이 국가대표에 누가 차출되느냐, 또 주전이 누구냐, 이런 거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토트넘 많더라고. 많죠. 당연히 이제 뭐 세계적인 클럽이다 보니까 많아요. 뭐 국가대표팀에 차출되는 선수는 당연히 많은데 잉글랜드는 네네. 케인과 다이어. 그렇죠. 다이어가 이제 오랜만에 뽑혔어요. 네네. 다이어가 이제 2021년 3월 이후에 처음 소집이 되는 네네. 그런 지금 상황인데 케인은 주전을 나올 거고 음. 다이어는 아마 벤치. 백업으로 나올 가능성이 좀 있죠. 꽤나 네네. 있죠. 네. 백업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뭐 이탈리아와 독일을 만나요. 이번 A 매치에서 네네. 강팀들을 만나게 되고 일단은 이 잉글랜드가 이란, 미국, 웨일스 이 세 팀과 이제 월드컵을 하게 되니까 네네. 요걸 이제 또 대비한 그런 이제 경기 방법들을 보여주겠죠. 그렇죠. 네. 일단 뭐 잉글랜드 입장에서는 조편성은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럼요. 뭐 네. 이란, 미국, 웨일스니까 웨일스. 사실은 잉글랜드 입장에서는 뭐 아주 좋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잉글랜드 같은 경우는 준비를 잘만 하면 네네. 오히려 토너먼트에서 힘 안 빼고 토너먼트 가서 좀 집중할 수 있는 환경도 되어 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일랜드 같은 경우는 도어티가 또 차출이 됩니다. 그렇죠. 뭐 예. 도어티는 이제 아일랜드 주전이고요. 근데 도어티가 이제 소속팀에서 예. 토트넘에서는 지금 잘 못 나오고 있죠. 사실 아일랜드 대표팀도 최근에 이제 도어티가 6월 A매치 이럴 때 예. 부상 때문에 못 뽑혔어요. 그 지난 시즌에 부상을 크게 당하고 나서 한 3개월 4개월 동안 이제 좀 부상이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도어티도 이제 그 부상 기간 이후에 처음으로 다시 A 매치로 뽑힙니다.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도어티도 이제 가서 좀 잘해야 되는 거고 물론 이제 아일랜드는 월드컵에 안 나오기 때문에 못 네네.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떨어졌기 때문에 뭐 월드컵을 대비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도어티가 주전으로 뛴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웨일스의 벤 데이비스입니다. 네. 예, 주전이죠. 벤 데이비스는 뭐 주전이죠. 네. 그리고 이제 그 월드컵 그 예선 플레이오프 때 벤 데이비스가 아주 좋은 활약을 했죠. 네네. 그러면서 그때 이제 기억나는 게 그 우크라이나의 결정적인 찬스들을 벤 데이비스가 달려가서 블락해내는 이런 장면들이 꽤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벤 데이비스도 사실 다이어처럼 네. 콘테 감독이 잘 살려 쓴 좀 그런 그렇죠. 선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 벤 데이비스의 활약이 소속팀에서도 괜찮아졌고 지난 시즌에 비해 예.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국가대표팀에서의 활약도 꽤나 좋습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잉글랜드, 이란, 미국과 이제 월드컵에서 한 조가 되기 때문에 네. 케인과 맞붙겠네요. 그렇죠. 예. 벤 데이비스는 이제 케인하고 또 맞붙을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 또 살펴보겠지만 월드컵 때 서로 붙는 선수들이 꽤 있어요. 그럼요. 그 얘기도 좀 해볼게요. 좀 이따.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스웨덴의 클룹세스키입니다. 네. 예. 뭐 클루셉스키는 뭐 스웨덴에서 주전으로 나오고, 음. 근데 뭐 월드컵은 탈락했죠 스웨덴이. 예. 그리고 이제 뭐 클루셉스키는 워낙에 어린 선수다 보니까 일단 이 스웨덴에서 주전 자리를 어린 나이부터 꿰차고 있어요. 그래서 뭐 스웨덴에서는 뭐 아주 기대를 하고 있는 자원이고. 그렇죠. 그리고 뭐 워낙에 지금 토트넘에서도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어서 네네. 스웨덴에서도 또 잘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 다만 이제 스웨덴 같은 경우는 이번에 월드컵에 나가진 못합니다. 그렇죠. 예. 탈락을 했죠. 네네. 자, 그리고 이제 덴마크는 호이비에르 선수가 또 차출이 됐네요. 예. 호이베르는 이제 뭐 덴마크에서 당연히 주전이고 네. 이번에 크로아티아와 프랑스를 만나요. 네이션스 리그에서. 네네. 근데 프랑스가 월드컵에서도 만납니다. 오. 그러니까 두 번 만나는 거죠. 그러니까 월드컵 전 A 매치인데. 그러니까 뭐 네이션스 리그의 같은 네. 조니까 만나는 건데 이게 월드컵에서도 만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뭔가 요 경기가 좀 이제 한번 가늠해 볼 수 있는 또 네. 경기가 될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것도 재밌겠다. 그리고 이제 요리스가 이번에는 뭐 부상으로 빠졌지만 요리스와 호이비에르가 또 이제 월드컵에서 만나게 되겠죠. 그렇네요. 네, 근데 이제 요 호이비에르는 토트넘 입장에서도 좀 덴마크에 가서 하는 활약을 좀 참고할 필요는 있어요. 왜냐 호이비에르가 그 덴마크가 전형을 다양하게 쓰거든요. 네네. 4-3-3을 쓸 때도 있고 그리고 3-5-2를 쓸 때도 있고요. 그리고 토트넘 때처럼 3-4-3을 쓸 때가 있어요. 네네. 근데 덴마크에서. 덴마크에서. 근데 덴마크가 3-4-3을 쓸 때를 제외하고 네네. 다른 이제 경기들에서는 보통 이제 역삼각형 미드필더 라인 만들면서 호이베르를 한 칸 올립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예. 호이베르가 높게 올라가서 높은 위치에서 조금 더 공격적인 플레이들을 많이 해요. 근데 올라가 또 잘해요. 네네.
또 이제 약간 좀 찔러주는 패스가 좋잖아요. 그렇죠. 호이베르가. 그리고 호이베르가 오히려 이 탈압박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좀 불안하기 때문에 네네. 오히려 이제 3-4-3처럼 지금 토트넘에서 하는 3-4-3처럼 중원에서 뭔가 빌드업, 탈압박에 대한 부담감이 커지면 올라가는 게 나을 수도 있겠네요. 오히려 실수가 많아지고 오히려 뭔가 이 활약이 좀 안 좋고 덴마크에서는 오히려 뒤에 이미 뭐 델라인이나 이렇게 수비형 미드필더가 있으니까 살짝 올라가서 오히려 공격에 조금 더 도움을 주고 심지어 이 선수가 열심히 뛰고 부지런한 선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간 침투를 하면서 수비수 끌고 다니고 이런 플레이를 잘하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 레스터 시티전에서 토트넘이 3-5-2 전형을 쓰면서 꽤나 좋은 효과를 봤죠. 그러니까 그런 전형도 아마 덴마크 경기를 보면서 콘테 감독도 좀 충분히 참고해 볼 만하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크로아티아의 페리시치입니다. 예, 일단 뭐 당연히 주전이고요. 그렇죠. 근데 페리시치는 조금 이제 소속팀하고 다른 게 당연히 주전이지만 왼쪽 측면 공격수로 뜁니다. 뭐 이제 크로아티아의 왼쪽 측면 공격수는 늘 페리시치 자리였어요. 네, 그렇죠. 뭐 이제 뭐 레비치와 경쟁할 때도 있었고 했는데 뭐 당연하게도 이 왼쪽 측면 공격수로 뛰고 있고 여기서는 이제 오히려 좀 더 페리시치가 크로스만 올리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이제 박스 안으로 들어가서 제공권 싸움도 하고 좀 더 공격수처럼 뛸 때가 많아요. 그래서 거의 뭐 세컨드 스트라이커처럼 플레이할 때도 있고요. 이제 그만큼 이제 뭐 페리시치는 일단 크로아티아의 핵심 그렇습니다. 핵심 측면 공격수다 보니까. 근데 이제 크로아티아가 이번에 그 덴마크를 네이션스 리그에 만납니다. 덴마크에서 만나면 호이비에르 만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이션스 리그에서 또 맞붙는 두 선수가 호이비에르와 페리시치. 그렇습니다. 이렇게 만난다. 월드컵에서는 이제 크로아티아는 벨기에와 캐나다, 모로코 이렇게 맞붙게 되는데 요 조도 좀 재밌을 것 같아. 뭐 캐나다도 복병 혼돈의 조죠. 예, 혼돈의 조. 사실은 그 벨기에, 크로아티아 뭐 당연히 2강. 그리고 이제 캐나다, 모로코. 그렇죠. 그 다음 이제 좀 실력이 나눠져 있는데 이게 2강 이야기 아니라 2강 2중이에요. 그렇죠. 뭐 하나가 뭐 잡힐 수도 있고 막 이런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뭐 크로아티아와 벨기에, 캐나다, 모로코가 두 팀씩 이게 실력 차이가 많이 나는 게 아니라 비교적 실력 차가 적은 이제 2강 2중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요 조도 되게 혼돈의 조가 될 가능성이 높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파페사르 같은 경우는 세네갈입니다. 이번에 이제 볼리비아와 이란 A매치 2연전이 또 잡혀 있네요. 네, 일단 파페사르는 뭐 주전은 아닙니다. 일단 세네갈이 기대를 하고 있는 자원이긴 하지만 주전은 아니고 뭐 이미 주전 그 미드필더 라인이 꽤나 괜찮아요. 세네갈이 뭐 그 네이션스 컵에서도 우승하기도 했고 바로 지난 대회 아주 좋은 이 퀄리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쿠야테, 맨디 그리고 이드리사게에 그리고 이제 최근에 뭐 마르세유에서 한번 붙었었죠. 파페게에 이런 이제 미드필더 라인이 탄탄해서 기본적으로 이 파페사르가 이제 주전으로 뛰긴 조금 무리가 있다. 하지만 그래도 이제 아주 기대를 많이 받는 자원이고 그러다 보니까 토트넘도 이 파페사르를 매우 기대를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 경기는 아마 경기 보시면 굉장히 요 번뜩번뜩한 움직임을 많이 보여줘요. 국대에서도. 그렇죠. 자, 그리고 좀 주목이 되죠. 이제 벤탄쿠르인데 우루과이. 그쵸. 또 차출이 되면서 이제 우리나라와 월드컵에서 이제 맞붙기 때문에 그렇죠. 이것도 한번 지켜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래서 우루과이는 이제 그래서 그래서 이번에 한국에 데뷔하기 위한 이란과 만납니다. 이란. 그래서 이란하고 이제 이번에 캐나다랑 만났는데 이란은 누가 봐도 한국과의 경기 때문에 하는 거죠. 이번에 이란하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게 뭐냐? 우루과이의 미드필더 라인이 아주 강력한 선수가 많아요. 진짜. 기동력적으로. 그렇죠. 발베르데부터 너무 잘하더라. 뭐 이 벤탄쿠르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제 토레이라도 있고 베시노도 있고. 중앙 미드필더 라인이 아주 기동력도 좋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란 정도면 우리 이제 대표팀하고 뭐 엇비슷하잖아요. 전력이. 그런데 우루과이가 과연 이란을 상대로 얼만큼 하느냐. 그리고 이제 뭐 토트넘 입장에서는 벤탄쿠르가 이란을 상대로 얼만큼 하느냐. 요것도 좀 관심이 있게 봐야겠죠. 그렇죠. 일단 벤탄쿠르는 우루과이 주전. 네, 주전이죠.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이 우루과이가 이란을 상대로 매우 좋은 경기력을 보여준다. 특히 이란의 중앙 미드필더를 상대로 정말 이 압도하는 그런 기동력을 보여준다. 그러면 우리나라도 좀 이제 위기를 많이 느껴야죠. 왜냐하면 지금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루과이의 미드필더 라인이 워낙에 강력하기 때문에. 저번에 이제 마요르카전에 발베르데 그렇죠.
수비에서부터 공격까지 올라와서 예, 그런 장면들. 발베르데가 뭐 그 경기 이후에도 당장 지난주에도 엄청난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요 우루과이 경기는 아마도 이제 많은 분들이 보실 수도 있는 경기가 아닐까 싶어요. 그렇습니다. 네. 자 그리고 뭐 로메로 네. 국가대표를 엄청나게 좀 사랑하는 로메로. 그렇죠. 아르헨티나 역시 뭐 주전으로 차출이 됩니다. 뭐 로메로야 뭐 사실 아르헨티나가 로메로가 등장하기 전까지 네네. 수비가 좀 문제였어요. 뭐 지난 월드컵만 생각해도 로호나 오타멘디나 네네. 조금 이제 불안한 이제 라인업이었거든요. 그런데 로메로가 딱 등장하고 나서 수비가 바로 안정되기 시작했고,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그 이제 안정적인 수비를 바탕으로 코파 아메리카를 우승까지 해버렸죠. 그래서 이제 뭐 로메로는 아르헨티나에서 정말 귀중한 자원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제 일단 로메로가 이 아르헨티나가 이제 조금 재밌는 게 네. 한국 그리고 아르헨티나 그리고 토트넘에서는 콜롬비아까지 예. 산체스가 차출되는 그 이제 세 나라가 유럽이 아니라 다른 대륙에서 경기를 합니다. 뭐 이제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경기를 하게 되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지난 경기에서 콘테 감독이 그런 것도 사실은 저는 고려했다고 봐요. 왜냐하면 다른 대륙까지 가서 경기를 하고 다시 와서 북런던 더비까지 해야 되는데 네네. 그런 걸 좀 이제 고려한 체력을 좀 이제 고려해 주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네. 이제 후반전에 또 나왔잖아요. 그렇습니다. 손흥민과 로메로 두 선수가 네. 이제 그런 것도 좀 고려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아니 이제 뭐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는 좀 관심사가 네. 메시의 마지막 월드컵. 그렇죠. 예, 인데 아르헨티나 좀 어떻게 보세요? 아르헨티나 우승 가능성 2번이 매우 높습니다. 매우 높다. 오히려 네. 그 네임 밸류가 높았던 막 그 뭐 아구에로, 이과인, 네, 뭐 팔라시오 엄청나게 공격 라인의 네임 밸류가 화려했던 그 시절보다 지금이 우승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지금 뭔가 이렇게 좀 단단하게 잘 뭉치는 그쵸. 느낌이 들어요. 지금은 네임 밸류가 그렇게 좋진 않아요. 지금 메시와 호흡을 맞추는 공격수도 라우타로고 네네. 그리고 뭐 옆에 데파울이나 로셀소나 이런 선수들이 있거든요. 근데 오히려 그 네임 밸류는 적어졌지만 열심히 뛰는 선수들이 옆에 이제 있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오히려 메시의 그 수비 부담도 다른 선수들이 더 띄워주고 메시가 패스를 할 때 오히려 열심히 띄워주면서 메시의 패스를 받아주고 네네. 이런 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코파 아메리카도 결국 우승을 그렇죠. 한 거잖아요. 예. 그리고 일단 이 팀은 그 메시를 위한 뭔가 그런 느낌이 지금 이 강합니다. 네네. 선수들이 이렇게 똘똘 뭉쳐 있어요. 메시 우승 한번 컵 들어 올려야 된다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코파 아메리카 때도 네. 코파 아메리카 때도 이기면 무조건 메시한테 다 그렇죠. 우르르 몰려가고 네네. 결승전에 그 종료하는 호각 소리가 날 때 그때 한번 보시면 딱 불자마자 메시가 이제 무릎 꿇고 갑자기 좀 오열하는 것처럼 좋아하고 그 주위로 선수들이 다 달려가요. 그리고 이제 동기부여가 굉장히 강해요. 로메로도 인터뷰를 한번 했거든요. 네네. 어떤 인터뷰를 했냐? 우리가 메시의 우승컵을 위해 모든 걸 다 바치겠다. 네. 뭐 이런 인터뷰도 했었어요. 근데 뭐 이게 좀 안 좋은 방향이 아니라 좋은 방향으로 그렇죠. 흘러가고 있어요. 네, 그럼요. 뭔가 메시의 힘이 우승, 이렇게 뭉쳐지는 거죠. 우리의 이제 이 그 영웅을 마지막 이제 작별을 아주 아름답게 하자. 그렇습니다. 뭐 이런 느낌이에요. 네네. 그래서 요 이제 아르헨티나가 아마 이번 대회에서 저는 우승 가능성이 꽤나 있다 봅니다. 아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꼽는 우승 후보 중 한 팀이죠. 이제 브라질인데 히살리송이 차출이 됩니다. 뭐 주전으로 봐야 되나? 히샬리송은 이제 반주전.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네네. 상황에 따라서 주전으로 나오기도 하고요. 상황에 따라서 벤치로 밀리기도 해요. 네. 그래서 그 뭐 어떤 거냐면 이제 왼쪽에는 네이마르가 아니라 비니시우스가 나와요. 워낙 잘하니까. 그렇죠. 그리고 네이마르가 왼쪽에 이제 비니시우스가 있다 보니까 살짝 중앙으로 뛰거든요. 네네. 그러면 네이마르가 공격형 미드필더로 나오면 히샬리송이 원톱에 뜁니다. 그리고 수비적으로 많이 도와주죠 네이마르를. 근데 네이마르가 원톱으로 나올 때도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브라질이 오히려 네이마르가 뛰던 그 공격형 미드필더 자리를 없애고 중앙 미드필더 숫자를 늘릴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히샬리송이 오른쪽에서 뛰게 되는데 이 오른쪽 자리에는 뭐 하피냐라던가 뭐 안토니라던가 제주스라던가 파케타라던가 경쟁자가 꽤나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상황에 따라서 히샬리송이 나올 때도 있고 못 나올 때도 있습니다. 네네 그렇습니다. 근데 히샬리송은 이 브라질이라는 팀에서 확고한 자기의 툴이 있어요. 어떤 툴이냐? 브라질이 전체적으로 9번 공격수가 없어요. 이게 좀 기술도 좋고 좀 빠르고 이런 선수들만 모여 있고 이 박스 안에서 뭐 제공권 경합하거나 뚝배기 느낌. 그런 느낌의 선수가 없거든요. 근데 유일하게 히샬리송만 그런 유형이에요. 비벼주고. 그래서 히샬리송은
절대 빼놓을 수가 없는 자원입니다. 아, 그렇습니다. 브라질 대표팀에서. 네네. 자, 이제 그 산체스도 콜롬비아에 차출이 되는데 콜롬비아 같은 경우는 일단 월드컵 진출은 실패를 했습니다. 그렇죠. 예. 네, 근데 산체스는 이제 뭐 콜롬비아에서는 당연히 주전 멤버고요. 네네. 그리고 이번에는 뭐 과테말라와 멕시코 요 두 팀을 이제 만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대한민국의 손흥민 선수 네. 역시 또 이제 소집이 됐죠. 코스타리카와 내일 이제 코스타리카와 1차전 경기를 그쵸. 갖고 네. 다음 주에 이제 카메룬과 경기를 갖습니다. 일단 뭐 손흥민 선수는 이제 이번 경기가 네네. 우리 대표팀 입장에서도 매우 중요하죠. 이제 월드컵 바로 직전에 있는 A 매치고 네네. 그리고 아마 내일 또 조금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돼요. 특히나 벤투 감독이 계속해서 지금 뭐 변화를 줄 거다 그렇죠. 줄 거다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중심에 이제 또 이강인 선수가 있는 거고. 이강인이 있는데 예. 이 이강인의 위치에 따라서 손흥민 선수의 위치도 조금씩 달라지거든요. 그렇죠. 역할도 달라질 수 있고. 예. 왜냐하면 뭐 이강인 선수가 뭐 공격형 미드필더나 중앙 미드필더로 나오면 상관이 없는데 혹시나 왼쪽에 나온다 하면 이제 손흥민 선수가 중앙에 뛸 수가 있는 거고 네네. 그리고 이제 훈련에서 이강인과 손흥민 투톱을 사용해 받기도 했다니까 투톱으로 나오면 또 손흥민 선수가 이강인과 호흡을 맞출 수도 그렇죠. 있는 거고 네. 그리고 이제 손흥민 선수 입장에서도 지금까지 플레이메이킹을 손흥민 선수가 했어요. 당연히 손흥민 선수가 우리 대표팀에서 제일 잘 차니까. 가장 잘하는 선수니까. 네네. 그리고 플레이메이킹이 자신의 장점이 아니더라도 그래도 우리 대표팀에서는 가장 잘하거든요. 근데 이제는 이강인이 있고 플레이메이킹은 아무래도 이강인이 조금 더 장점이고 더 네네. 잘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손흥민 선수는 이번 A매치 때는 전방으로 침투하는 역할 토트넘에서처럼 토트넘에선 케인이 패스를 뿌려준다면 네네. 그 역할을 이강인이 이제 하면 되니까 이강인이 좀 뿌려주는 역할을 네. 하고 손흥민은 뛰어가서 이제 골을 노리는.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가 조금 더 토트넘에 가까운 플레이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진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내일 너무 궁금한데요. 과연 그렇죠. 어떤 변화를 좀 가져가. 그리고 이제 만약 그게 맞아 떨어진다. 예. 그러면 우리 대표팀은 대박이죠. 대박이죠. 손흥민이란 그 월크를 자기가 잘할 수 있는 역할에 부여할 수 있다. 둘 수 있다. 그렇습니다. 라는 게 엄청난 우리 이제 장점이 되겠죠. 이제 어제 그 쪼 형하고 이제 한잔 하면서 쪼 형이 네. 내가 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한국 16강 간대. 굉장히 강력하게. 보라니까 막 간다니까 이러시더라고. 전 보러 갔어요. 어제 막 관상 봐주더라고. 쪼 형이. 그래서 한국한테도 이번 A 매치가 매우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 자, 그리고 이제 그 프랑스의 요리스 선수는 들리는 바에 의하면 이제 오른쪽 허벅지 부상? 그쵸. 네, 그래서 지금 요리스가 이제 국가대표팀에 뽑히긴 했는데 당연히 뭐 프랑스의 주전 골키퍼니까 그렇죠. 뽑혔는데 부상으로 이제 다시 돌아갔어요. 그런데 이게 부상이 작은 부상이다. 허벅지에 작은 부상이 있다. 네네. 라고만 알려져 있는데 이게 상황에 따라서는 10월 1일에 있는 북런던 더비까지 영향을 줄 수가 있다라는 그렇죠,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당연히 뭐 프랑스 국가대표도 마찬가지로 토트넘에게는 좀 악재가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렇죠. 북런던 더비 못 나온다고 하면. 자, 그리고 이제 21세 브라이언 힐과 세세뇽 스펜스 스킵이 이제 또 각자 그렇죠. 국가대표로 차출이 되는군요. 그리고 이제 이제 명단을 보면요. 토트넘에도 꽤나 어리고 좋은 자원들이 많다. 그러네요. 브라이언 힐, 스페인과 세세뇽, 스펜스, 스킵 잉글랜드. 이렇게 보통 이제 강팀들을 보면 유스 선수들, 어린 선수들이 이렇게 이제 뭐 연령별 대표팀에 많이 뽑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토트넘이 뭔가 이렇게 연령별 대표팀에 뽑히는 주요 선수들을 영입을 꽤나 많이 해놨어요. 그렇죠. 그리고 뭐 스킵은 이제 유스 출신이고 네네. 여기에 더해서 누구도 있느냐? 뭐 파페사르도 이제 어린 선수고 원래.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우도지도 있습니다. 네네. 우도지는 이번에 대표팀에 안 뽑힌 게 이상할 정도로 활약이 좋아요. 세리아에서. 그래서 우도지도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토트넘이 특히나 최근 이제 이적 시장들을 보면 아주 유망한 선수들을 잘 영입해서 어린데 좋은 선수들이 뭔가 많습니다. 다음 세대를 잘 준비하고 있는 것 같다. 네네. 이 명단만 봐도 그렇습니다. 자, 뭐 아무튼 토트넘 같은 경우는 뭐 세계적인 이제 클럽이기 때문에 국가대표에 차출하는 선수가 굉장히 많고요. 또 뭐 A 매치에서 부상 이런 것도 조심해야겠습니다. 경기가 워낙 빡빡한 일정으로 또 진행이 되고. 그렇죠. 10월 1일 같은 경우는 북런던 더비 굉장히 중요한 또 경기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